자유민주공동체 대표 고영석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3년 전에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한국이 제2종교개혁의 발상지가 된다는 말씀. 아울러서 이 나라가 이제 제2정치개혁의 발상지가 되고, 그리고 제2문화개혁의 발상지가 되고, 말할 필요 없이 제2경제개혁의 발상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절망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한계를 느껴서 나중에 기독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군종을 하고 나와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주사파가 생겨나는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1985년에 이 주사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김영환이라고 하는 서울대생이 북한의 단파 방송을 청취를 하면서 그거를 자신이 이제 직접 써서 대학가에 뿌림으로 한국에 이제 주사파가 이제 발생을 해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1980년 5.18 때문에 생겨납니다. 5.18 때 수많은 이제 대학생들과 강주 시민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황 물러가라 그랬는데, 결국은 전두환의 그 신군부가 강주 시민을 무참하게 그야말로 죽이고, 그리고 구타하고, 결국은 신군부가 권력을 잡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국군 작전권이 이 미군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특전단을 이동을 하려면 미군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서울하고 광주만이 이 공수특전단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미군이 허락을 해요. 결국은 뭐냐? 미국이 민주화 세력에게 정권을 준 게 아니라 신군부에게 정권을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반미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그게 주사파 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학에서 그런 주사파 사상의 훈련을 받고 이제 각계각층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교조를 만들고 민노총을 만들게 되고, 한총론이 만들고 전대협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오늘날 경찰, 사법부, 그 다음에 검사, 그리고 교사, 공무원, 언론인들, 그 다음에 예술인, 모든 영역에 이 주사파 세력이 이제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일소하고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다시금 되돌릴 건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는 아직도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있고, 한쪽에는 주사파 세력이 있어서 두 세력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법리적으로나 이것은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완전히 사기친 거거든요. 근데 왜 정치적으로 내가 인정을 했냐면, 이 신군부의 독재, 더 나아가서 군부 독재가 한국에서 종식이 돼야만 반대편에 기식하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 신공산주의 세력이 몰락한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두 세력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군부 독재를 옹호하거나 신군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보수 우파에서 이 군부 독재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그 세력들 때문에 여전히 이 주사파 세력, 종북 세력이 한국에서 발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비극은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다는 논리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다. 이제 그게 이제 평화적 단계적 통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대부분 이렇게 젊은이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어 아직도 그 뿌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 그거를 이제 이론화시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게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가 왜 2시간 만에 해제하는 비상계엄을 왜 대통령이 했냐. 그것도 26년 동안 검찰을 해서 몸담았던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그렇게 허접하게 했냐. 그게 너무 의문이 가가지고 이 2030 세대가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지다가 우리나라가 신공산주의화 되고 있다는 거, 민주공산주의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종북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범죄 행위가 부정선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홍콩이 되어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페루나 또는 이게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알고 2030이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2030이 역사의 무대에 뛰쳐나오고 이 정치 현장에 나오게 되면서 비로소 제가 40년 만에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이제 한이 풀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왜냐? 이 4050 세대가 민주화 세대거든요. 근데 이 민주화 세대가 주사파 세력의 그 흉계를 모르고 완전히 일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4050 세대가 이 주사파의 한마디로 죽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주사파의 흉계를 몰라요. 근데 2030이 이제 이 자유화의 기치로 뛰쳐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2030이 인터넷이나 SNS나 이 카톡이나 커뮤니티에서 진실을 알게 되므로 이제 4050이 주사파에 매여 있는 이 환상에서 깨어나겠구나. 제가 그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역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20년 단위로 우리나라 역사가 급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게 8090 세대의 반공입니다. 1848년 파리 꼬미니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때 이제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본론을 써서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적인 그런 지침서를 쓰게 되는데 1917년 소련에서 최초로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920년대 모스크바를 방문해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장차 세계를 불행으로 몰고 갈 것을 그가 거기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자로 자기의 사상을 이제 정립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사실 1945년 해방이 되어서 북한에는 소련군과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이제 미군과 이승만이 들어와서 이제 북쪽에는 결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전략가이자 정치 지도가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절대로 이 공산주의 이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옳았습니다. 남한에 있어서 모든 남노당을 일소하는 일이나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공산주의를 박멸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 거 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반공세대에 의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의 어떤 기초가 세워졌던 거죠. 근데 참 예석한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그 위대한 업적을 했는데 그분이 1952년 7월에 개헌을 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인데 대통령이 직선제를 해요. 그리고 양원제를 만들어서
당신이 이제 또 당선이 되죠. 그리고 1954년 11월에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그 중임 제안을 이제 철폐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으로 나와요. 근데 비극은 뭐냐? 1960년에 또 대통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물러나야 되는데 결국은 장기 독재를 하고 말아요. 그거를 무너뜨린 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부정선거,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80, 90 세대가 반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세우는 기초를 세웠는데 결국은 장기 독재의 4.19로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것이 6070의 산업화 세대예요. 이 산업화를 이룬 그 결정적인 지도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대에 교사를 하다가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주군 이제 일본군 장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국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좌익으로 그가 편입이 되어서 좌익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능력을 봐서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공산당의 여러 가지 조직과 활동을 다 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향한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이제 6.25가 터져서 군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가 포병 장교가 되는데 이제 그가 미국에 한 6개월 동안 연수를 갔다 오면서 근대화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품고 군사 쿠데타를 준비를 합니다. 국가 민족과 나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한국을 새롭게 개혁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60년 4.19가 터졌을 때 원래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4.19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1년을 늦췄다가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간인으로 와서 선거에서 이겨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죠. 1962년에. 그리고 또 5년 후에 1967년에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하고 또 5년이 1972년에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되고 제조업 중심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고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일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벌의 그 창업자들, 이병철이라든지 정주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권력의 야심이 있어서 1972년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독재 헌법을 또 만듭니다.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중정 부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 50 세대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5.28의 주역 중에 하나인데 기독 학생의 수련회를 갔는데 선배가 마지막 날에 호의 하나를 들고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에.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국가의 주인이 없어요. 행정부도 마비, 입법부도 마비, 다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면 군부만이. 아니라다니까 12월 12일이 되니까 이 전두환 장군을 중심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승화 장군과 그 측근들을 완전히 체포하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그때 구호가 뭐냐? 전두환 물러가라, 신혜왕 물러가라거든요. 근데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물러가라 그래서 5월 15일 날 서울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까지 나가서 전두환 물러가라, 신혜왕 물러가라 했지만 사실은 전두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5월 16일도 집회를 했는데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내리고 결국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항쟁한 것이 광주의 조선대생들고 이제 전남대생들. 거기서 공수특전당하고 같이 부딪혀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어떤 그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해서 일어난 게 5.18 민주항쟁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만 해도요,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학생들만 데모를 한 거예요. 언제 시민들이 참여했냐면 1987년 6월 10일.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그때 끄집어낸 것이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근데 민주화가 됐는데 이 민주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신군부에게 권력을 준 것에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반미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주나 부산이나 이 서울에 미 문화원이 불타요. 그리고 나서 주사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총련 전대협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졸업을 해서 아까 말한 모든 우리나라의 분야, 이 사법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교사, 그리고 연예인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정치인들, 그런 모든 조직을 장악하면서 이 나라가 주사파 세력이 장악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KBS, MBC, SBS, CBS 모두가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중앙일보, 그 신문들도 메이저 신문도 다 이 주사파 논리에 한마디로 좌우되고 있어요. 여러분 TV조선이나 JTBC는 그 선봉이에요. 좌파 유튜브 말할 것도 없고 5,200만 국민이요. 지난해 이게 한 30년 동안 이 주사파들이 계속 사회를 장악해 가면서 완전히 국민을 세뇌해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개 돼지처럼 바뀐 거예요. 핵심적인 건 다 속고 지엽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가 북중로로 계속해서 경사돼 가고 나라가 이제 신공산주의로, 민주공산주의로, 점진적 공산주의로, 단계적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느끼고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은 2030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2030 세대에 의해서 자유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하고 자유화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뭐로 가냐면 인민민주주의, 집단민주주의, 계급민주주의, 그야말로 공산주의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딸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의견에 안 맞으면 도대체 어때요? 사람들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악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인민민주주의고 집단민주주의고 계급민주주의고 그야말로 공산적인 민주주의예요. 그거를 2030이 알고 자유화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새롭게 도약을 할 거예요. 12상 비상계엄을 기치로 윤석열 대통령과 2030이 이제 나서서 이 자유화를 하게 되는데 자유화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을 속였다. 이 동성애 독재 세력, 주사파 세력, 민중민주주의 세력, 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이제 신공산주의, 그냥 국민을 속였다. 이런 그야말로 세뇌된 공산주의, 이게 이제 벗겨지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주사파 세력이나 민중민주주의나 이 동성애 독재나 녹색 사회주의는 모두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를 깨닫기만 하면 일거에 사라지는. 그래서 뒤에 디지털 시대, SNS 시대, 카톡 시대에 그거에 대해 있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무기를 가진 2030 세대가 자유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깨어날 거라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2030의 자유혁명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8090이 반공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를 놓고
6070 세대가 산업화를 함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융성하게 하고 4050 세대가 민주화를 행함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어떤 내용을 만들어냈고 2030 세대가 자유화를 통해서 완성을 했다. 놀라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됐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치 선진국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같이 뛰어야 되겠죠.